지난달 남편 회사 동기 부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마치고 아내들끼리 차 한잔을 마시다가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애들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냐며 교육 방법을 전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큰딸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현재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미국 유명 공대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 교육에 관심이 큰 엄마들은 저를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꼭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학원을 보내거나 책상 앞에 앉혀둔 적은 없고 알아서들 하더라고요. 애들 스스로 공부하다가 필요한 과목을 더 보충해야겠다고 하면 학원 보내주고 한 게 다예요. 제 대답을 들은 엄마들 대부분은 거짓말 말라며 밥 한 끼 사줄 테니 제발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믿지 못하거나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겪은 경험담을 하나 더 말해주는데요. 그건 바로 제 큰딸과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신우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몰라도 큰딸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데에 큰 공을 세운 건 바로 우리 신우였습니다. 물론 신우가 저희 큰딸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제 딸아이가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건 아니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나면서 속상했던 경험 이야기니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우와 저는 한 달 차이로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첫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고 같은 시기에 딸을 낳아서 출산 후에는 정말 친자매만큼이나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도 보고 알려줘도 주고 좋은 게 있으면 공유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친자매처럼 지내던 신우와 결국 멀어지게 된 때가 오고야 말았는데 바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갈 시기였습니다. 저는 집이랑 가까워 등하원을 시키기 좋은 일반 유치원에 보내기 희망했고 신우는 들어가는 것부터 힘든 집과도 거리가 꽤 되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희망했습니다. 신우는 신우고 저는 저라는 생각에 이사를 가서라도 딸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겠다는 신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일반 유치원에 딸아이를 보내려는 저를 답답해하며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언니,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애만 낳은 거예요? 요즘은 한글 뗄 때 영어도 같이 떼야 된다고요. 내가 언니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영어 유치원 알아봐 줄 테니까 송이 그쪽으로 보내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가씨.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영어 유치원 차 타고도 1시간은 걸리는 곳이라서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오빠도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관심 생기면 보내든가 할게요. 이 언니 진짜 답답하네. 그때는 늦은 거라니까요. 송이 지금부터 영어 안 배우면 다른 애들 영어로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때 혼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해야 돼요. 송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가씨,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저희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송이한테 영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알아서 가르칠 테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저희도 생각 없이 아무데나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신우는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 제 욕을 한 바가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성의를 무시했다느니, 애를 무식하게 키운다느니, 배신감이 든다느니 별말을 다 했더라고요. 신우의 말을 전달해주던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미정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지? 미정이 제가 저렇게 유난스러운 아이라니까. 쟤 때문에 내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 남편은 제가 신우와 친하게 지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좀 유난스럽다는 것이었죠. 이번 영어 유치원 일만 아니었으면 저는 신우를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냈을 텐데 이제서야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우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도 제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 느꼈는지 예전처럼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자매처럼 지내던 신우랑 멀어진 게 조금 속상했던 저는 잘 풀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신우와 거리를 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모임이 있던 날 저는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갔는데 신우는 저를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시모님들 앞에 시조카를 세우더니 영어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하영이 유치원에서 배운 영어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 우리 하영이 영어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잖아. 시조카는 가족들 앞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배워온 영어들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송을 부르고 영어로 인사를 할 줄 아는 시조카를 보면서 신우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 보람을 느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신우가 대뜸 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송이도 방금 하영이가 했던 영어 할 줄 알아? 송이 유치원에서도 영어 배워? 제 딸은 영어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신우의 질문에 고개만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딸아이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송이야, 5살이나 돼서 알파벳도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언니, 그러게 제가 송이도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고 말했죠? 유치원 다닌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애들 수준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잖아요.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요? 아가씨, 송이 이제 겨우 5살이에요. 송이 지금 가나다라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애들 수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 부모 때문이더라고요. 부모가 현명하게 조기 교육하며 앞서 나가고 부모가 지 편하자고 지 생각만 하고 살면 애들이 뒤처지더라고요. 언니도 우리 하영이 보고 깨닫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기 딸 영어 잘하는 걸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현명하지 못한 부모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건지는 몰라도 저와 제 딸을 비우는 신우를 보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남편과 제가 가족 모임 내내 표정이 좋지 않자 헤어질 때쯤 신우가 저희 쪽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오빠랑 언니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제가 한마디 좀 했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못할 말 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조카 생각해서 한 말인데 끼리끼리 결혼한다고 둘 다 정말 한심하네요. 신우의 말을 들은 저는 신우가 앞으로 제 가족과 보고 살지 않을 작정으로 막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막 나올 땐 무시가 답이라는 생각에 남편과 저도 신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신우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내가 저 기집애 때문이라도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산다. 쟤는 애 낳고 인간 좀 된 줄 알았더니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네. 쟤 나중 되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송이를 잡아먹을 기집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우네 시모가 많이 편찮으신 탓에 신우가 가족 모임에 참석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만에 신우네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신우가 1년 동안 아픈 시모 간병하느라 고생한 걸 잘 알아서 저는 신우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오늘 아가씨 온다고 해서 아가씨가 좋아하는 소갈비찜 해뒀으니까 많이 먹고 가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는 예전보다 때깔이 더 좋아지신 게 잘 지내시나 봐요. 송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네, 작년에 다니던 유치원이 괜찮아서 계속 그 유치원으로 보내고 있어요. 제 말에 신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우가 또 영어 유치원 이야기를 꺼낼까봐 저는 말을 돌리며 신우가 있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불편한 티를 냈으니 영어 유치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밥을 먹다 말고 시조카가 영어로 된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카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신우가 옆에 앉아있는 저희 딸에게 물었습니다. 송이야, 송이 지금 하영이가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지 알아들어? 제 딸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른다며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제 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송이 그럼 A, B, C, D는 알아? 유치원에서 A, B, C, D 배웠어? 제 딸이 다시 한번 더 고개를 휘젓자 갑자기 신우가 제 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신우의 행동이라 말릴 틈이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신우의 행동에 일동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힌 딸은 처음엔 어안벙벙해 하더니 어른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짓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우는 딸을 안아들고 신우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애 머리를 때리게 왜 때려? 송이가 네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딸 몸에 손을 대? 오빠, 내가 세게 때렸어? 살살 때려서 살살. 6살이나 돼서 알파벳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신우의 말에 서러움이 올라왔던 제가 처음으로 신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 송이 이제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 모를 수도 있죠. 그깟 알파벳 하나 모른다고 애 머리 때려요? 아가씨는 하영이 때리면서 가르치세요? 언니가 그깟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깟 알파벳 하나도 모르는 정도면 송이 모질이에요. 제발 현실 파악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영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하나 하는 애라 때릴 필요도 없다고요. 네, 아가씨 잘나셨어요. 근데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시켜요. 아가씨는 아가씨 방식대로 하시고 제 방식에 참견하지 마세요. 시부모님들도 다른 가족들도 저희를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제 딸이 남한테 머리를 쥐어박힌 이상 저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뒤집혀 버린 거죠. 오빠는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언니는 고졸이죠? 그러고 보면 송이 머리가 언니 머리 닮아서 멍청한 것 같아요. 언니는 송이한테 죄책감 같은 뭐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아가씨, 지금 우리 송이한테 멍청하다고 했어요? 네, 멍청하다고 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송이 밖에서도 멍청한 애 취급받기 전에 얼른 영어 가르치세요. 이런 말은 송이가 내 조카니까 해주는 말이에요? 언니 같은 엄마 만난 송이도 참 딱하네요. 결국 신우는 시부에게 큰 소리 듣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난 후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작은 애야, 내가 우리 미정이 대신 사과하마. 미정이 제가 막내딸이라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사리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 부모인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 것이니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사과하세요? 아가씨 자식도 있는 다 큰 어른이에요. 잘못을 한 게 있으면 본인이 해야죠. 그렇긴 해도 자식 잘못이 곧 내 허물 같아서 그런다. 앞으로 미정이가 그러지 못하도록 나랑 시아버지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 오늘은 이만하고 넘어가 줘라. 남편은 계속해서 화를 내기는 했지만 시모가 제 손을 잡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시부와 함께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명절날 신우를 다시 만났는데 신우는 역시나 이번에도 저희 가족을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체 안 해주는 신우 덕분에 저희 식구들은 아주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저희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신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던 해에 다시 저희 가족을 아는 체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1년 전처럼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는 일만 없으면 저도 신우를 계속해서 모른 체 하면서 지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신우와 가깝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시부가 손녀들 입학 기념으로 맛있는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신우가 사는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신우는 몇몇 테이블에 앉아있는 애들 엄마와 인사를 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신우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영이 영어 유치원 다닐 때 같은 반 애들 엄마들이에요? 저만큼이나 애들 교육에 관심 많고 열정적이라 제가 저 엄마들이랑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애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해서 여름방학 때 저 엄마들이랑 애들 데리고 호주로 영어 캠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신우의 입에서 영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시부와 시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언니도 저희 모임에 들어오실래요? 하영이 영어 유치원 출신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긴 한데 제가 회장이라 잘만 하면 언니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동네도 멀고 송이가 그 유치원 나온 것도 아닌데요 뭐. 저도 친한 엄마들이랑 만든 모임 하나 있어요.
언니. 언니가 있는 그 모임이랑 제가 만든 모임이랑 같아요? 이번 여름에 하영이랑 송이 같이 호주에 있는 영어 캠프에 데리고 가요. 송이도 이제 슬슬 영어 배워야죠. 저를 챙겨주려고 하는 신우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신우의 선의가 오롯이 선의로만 느껴지지 않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시모가 말을 돌리려고 그러시는 건지 입을 열었습니다. 호주면 외국인데 8살짜리 애들 데리고 가면 말은 통하긴 하니? 외국인들 하는 말 못 알아들어서 돈만 날리고 오는 거 아니야? 엄마, 하영이가 다닌 영어 유치원이 영어로만 수업하는 유치원이라 하영이 외국인이라 대화 가능해. 하영이가 나보다 영어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시작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며 신우에게 손살을 쳤습니다. 신우는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시조카와 놀고 있는 제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송이야, 송이 너 영어 할 줄 알아? 아는 영어 있으면 고모한테 한번 말해볼래? 신우의 말에 제 딸은 얼마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알파벳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알파벳을 겨우 외우자 신우는 제 딸아이에게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아는 다른 영어 없어? 알파벳 말고 다른 영어 말해볼래? 안녕하세요가 영어로 뭐야? 아가씨, 우리 송이 영어 배우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아직 알파벳 말고 아는 영어 없어요. 제 말에 신우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제 딸아이 두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송이야, 너 이렇게 영어 못하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 송이, 왕따가 뭔지 알지? 친구들이 송이 영어 못하는 바보라서 안 놀아주는 걸 왕따라고 하는 거야. 송이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앞으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서 신우는 손버릇처럼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신우에게 머리를 쥐어박인 제 딸아이가 순간 화가 났는지 손바닥으로 똑같이 신우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신우에게 화를 내려던 남편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시모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송이야. 너희 고모가 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니정이 너는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싶어서 그래? 아니 엄마는 잠시만 빠져봐. 언니,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어른을 때려요? 언니 학교 교육을 못 시키면 적어도 인성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우는 방금 자신이 제 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 딸아이는 그런 신우의 모습을 보고 놀라 남편 품에 안겼고 심해부는 어떻게는 신우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도 신우도 카투사를 보고 흥분한 황소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먼저 송이 머리 때렸잖아요. 전에도 그러더니 왜 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 오빠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우리 딸 머리를 때려요? 제가 언니 머리를 때릴 순 없잖아요? 솔직히 답답한 건 송이가 아니라 언니예요. 제가 애들 유치원 보낼 때부터 그랬었죠. 영어 미리미리 가르쳐야지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른 애들한테 안 뒤처진다고요. 지금 하영이 친구들도 다 외국인들이랑 대화 가능한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송이 정말 어쩌려고 그래요? 도대체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우가 제 딸아이의 영어 실력을 걱정하기 전에 자신의 인성머리나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가씨, 제 딸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시라고요. 8살 된 조카 붙잡고 왕따 당한다고 말하는 아가씨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언니, 엄마 아빠도 계신데 말 가려가면서 하세요. 제 욕이 곧 우리 엄마 아빠 욕인 거 몰랐어 그래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서운하게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 인성머리가 그따위인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하영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으니까 아가씨도 제 딸한테 관심 끄세요. 아가씨 자꾸 이러면 저 아가씨도 아버님 어머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시부모님들도 안 보고 살겠다는 저의 말에 시부는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시모가 말했습니다. 너희 만날 때마다 이 일로 싸울 거면 가족 모임 자체를 하지 말자꾸나.
앞으로 너희들 한날 한시에 모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러 오려거든 각자 다른 날 찾아와라. 나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재미있게 못 살겠다. 시부모님들께서는 화가 나셔서 홧김에 하신 말이셨겠지만 이번 일로 터질 대로 터져버린 남편과 저는 신우와 연락도 만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신우가 있다고 하면 신우가 가고 난 후에 시댁에 들리거나 아예 가족 모임 자체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모는 전화를 하셔서 너희들도 이제 그만해라. 미정이는 그날 잊어버렸는지 너희 어떻게 지내는지 묻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자는 개편이라고 시모는 신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가 아닌 본인의 딸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고 시모에 대한 서운함도 들었던 저희는 제 딸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후 시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